지난 8월 입국해 충북 진천에서 생활해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넉 달 동안 한국 정착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과 관련해 방문을 거부하거나 경호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에서 초가 지붕을 단장하는 이영익기가 한창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8월 입국해 충북 진천에서 생활을 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가족들이 오늘 두 번째 보금자리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 정착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적의 탈출 이후 낯선 타국에서의 두 달. 아프간 특별 기여자 가족들이 탄 버스가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을 떠납니다. 응원의 메시지로 배웅하는 주민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눕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찌감치 마중 나온 주민들이 한국을 돕다 고국을 등진 79가족 391명의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그분들한테 일단 따뜻한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교육도 잘 받고 또 이제 잘 적응해서 정착하는데 빨리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이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이제 우리의 말과 문화, 제도 등을 익히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여수에서는 해경 교육생들과는 별도의 건물 3동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주로 법무부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이들은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이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공교육 진입과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관련 부처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체계적으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 강의실, 보육공간, 체육시설 보유, 가족 단위 수용이 가능한 객실 등 정착 지원을 위한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4개월 동안 이곳 여수에서 생활을 계속하며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진천에 이어 여수로 아직은 낯선 한국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제2의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여수 입소를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낸 성명서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품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류애로 포용해준 여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도 해경교육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에 대해 시민 모두가 과거 공권력에 상처 입었던 여순 사건과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환대하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민정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전남판 대장동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후보는 미래에셋의 무리한 요구를 전라남도는 두말 없이 승인해줬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공개발 사업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국내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 신안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갯벌 4곳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존협의회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갯벌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갯벌 보호 등을 위해 국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기초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에 대해 오지 말라거나 경호 대책을 세우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가 파문에 대해 사과하겠다는데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광주 방문을 예고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에게 통보 좀 해주세요. 지금 광주의 이 정서를. 그래서 굉장히 경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저희 자체적으로도 광주 현지 상황을 면밀히 한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윤 후보 측이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용석 광주시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 방문 의도를 대놓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근데 생각해요. 다음 주 또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른바 개사과 파문 이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결집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윤 후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압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윤 후보 측이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기간과 겹치는데 경우에 따라선 그 전에 전격적으로 광주를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전남 시민사회에서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생전의 업적을 기려 장례로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 씨에 대한 국가장을 반대했습니다.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1에서 20도, 순천이 9에서 23도, 광양은 8에서 22도, 고흥은 7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21도, 목포는 10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 소식은 없어 야외 활동에는 지장 없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에서는 해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영랑생가의 초가지붕을 단장하는 이영입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는 앞마당에 볏짚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둘 엮어 만든 볏짚 이영은 어느새 12m 길이의 용마루가 돼 지붕 중앙에 얹혀집니다. 모란이 피기까지의 서정시인 김윤식 선생 생가의 이영 얹기 작업입니다. 김영랑 씨는 1903년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문학인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영랑생가가 국가지역 문화재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릴 적 선생이 뛰놀던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 등 영랑생가의 8채 초가가 새 옷을 갈아입는데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지난 1985년 복원을 마친 영랑생가에서는
해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일손을 거들며 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함께 모여 만든 볕단입니다. 볕단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보다는 손수 낫으로 벤다고 합니다. 저가접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거, 아버지 한 거 따라서 좀 하고 또 집도 올려주고 지붕 올라가서 잡아도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웠죠. 영랑생가의 이영익길을 시작으로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에서는 사산 정약용이 머물던 사이제 등 지역 명소의 초가 지붕 이영원기 작업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흥군이 대한항공과 함께 관내 드론 운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육지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관내 장거리 유무인섬에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지도 데이터 구성과 LTE 기반 드론 운용 통신맵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제1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환자를 한 명도 맞지 않은 채 4개월 만에 해제돼 논란이 일었던 광양 A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 휴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A병원이 4개월 동안 받은 손실보상금은 약 38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 직원들은 3개월째 임금 체불을 겪고 있으며 최근엔 한 달 동안 병원이 휴업에 들어가 강제 무급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이사장이 시로부터 기체 승인받은 의료장비 구매 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감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어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과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교량교는 준공된 지 44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을 오는 29일로 종료합니다. 광양시는 광양 실내체육관에 설치해 운영을 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오는 29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12에서 17세 청소년, 임신부의 추가 접종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 34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6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지자체 자율접종 등 1차 2만 690여 명, 2차 2만 60여 명을 접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광주와 전남의 소비 심리가 석 달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겼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4로 전달보다 4.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생활 형평과 소비 지출 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수가 전달보다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가계 수입 전망이 기준치보다 높은 10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지수는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지난 8월과 9월에는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